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꺼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지켜본 수많은 노년의 삶 속에서 불행은 대개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무심코 들른 자리, 괜히 나간 모임 하나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영혼이 더 투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흙탕물 속에서도 버틸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말 한마디, 어두운 기운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잠시 머문 장소, 그곳에서 오간 말들, 그 자리에 남은 감정들은 생각보다 오래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 어느 날 노년의 얼굴과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선택해야 할 나이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심심하니까 나가고, 예전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삶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 들어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멀리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조용한 평온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영이 가득한 모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많은 곳으로 향합니다. 북적이는 모임, 화려한 잔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보며 분명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지만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자식은 얼마나 잘 됐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재고 또 잽니다. 그런 자리에 다녀온 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괜히 가슴 한켠이 허전해지고 내 삶이 작아 보이며 밤에 누워서도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노년의 마음은 비교에 아주 약합니다. 젊을 때는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었던 일도 이 나이에는 곧바로 나 자신을 향한 실망과 후회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 부모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괜히 웃으며 맞장구 치다가도 집에 돌아와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할 나이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말과 물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조용히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담담함에서 나옵니다. 허영이 가득한 모임에 괜히 발걸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조용한 길을 한 번 더 걷고 차 한 잔 앞에 두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편이 훨씬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넓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을수록, 그러나 지날수록 아름답습니다. 비교는 노년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그 비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이상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돌아오지 않는 시간, 다시 오지 않을 기회들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남의 삶을 들여다보며 내 삶과 나란히 세워보면 마음은 금세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늦게까지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비교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합니다. 누구의 자식은 잘 됐다더라, 누구의 자식은 집을 샀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웃으며 넘겼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속도와 각자의 그릇이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사랑은 줄어들고 후회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 나이에는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는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만 시선을 두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해야 할 것들까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비교의 저울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인생을 재는 자리에 내 마음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노년은 남과 나를 겨루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분쟁과 시비의 자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일들에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특히 분쟁과 시비가 있는 자리는 이 나이에 가장 조심해야 할 곳입니다. 자식들의 갈등, 형제 간의 다툼, 이웃이나 지인들의 시끄러운 문제들 말입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나서서라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한마디만 하면 정리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모든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의 갈등은 그들 삶의 몫입니다. 부모가 끼어드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방향만 바뀝니다. 결국 화살은 부모를 향해 돌아옵니다. 왜 엄마는 저 편만 들어? 아버지는 항상 나를 이해 안 해? 그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 깊이 다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비와 험담도 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부정적인 기운에 발을 들인 셈입니다. 이 나이의 마음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남의 분노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흐트러집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한 발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삶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이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말은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 제가 가장 조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조금 거칠어도 금세 잊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분쟁이 있는 자리에서 오가는 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천천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억울함을 토해내는 말, 편을 가르려는 말들은 듣는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밤이 되면 조용히 가슴을 눌러옵니다. 이 나이에 입술은 아주 무겁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말은 곧 업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잠시 앉아있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어느 순간 내 입에서도 날 선말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말은 소리로 사라지지만 그 기운은 사람의 삶에 남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입술은 시비를 가리는 칼이 아니라 지혜를 전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기보다 그저 침묵으로 자리를 피하는 것이 훨씬 큰 덕이 됩니다.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말보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노년의 말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거에 머무는 장소.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반드시 멀리해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장소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이런 말들이 입에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추억은 잠시 꺼내어 웃을 수 있다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안에 오래 머물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왕년의 영광이 깃든 장소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를 자꾸 되찾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 다녀오고 나면 현재의 내가 괜히 초라해 보이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붙잡고 앉아 하루하루를 보내기에는 지금의 시간은 너무도 귀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원망이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억울함을 남긴 사건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는 순간 그 상처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한 과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이는 뒤를 돌아보며 한숨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앞에 남은 날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가볍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이제는 기억의 문을 닫고 현재의 빛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노년의 삶은 무엇을 더 쌓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 붙잡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일도 사람도 체면도 심지어 상처와 후회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붙잡고 있던 것들 중 상당수는 이미 내 삶에 필요 없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움 하나를 내려놓으면 가슴이 먼저 편안해지고 후회 하나를 내려놓으면 잠자리가 달라집니다. 억울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이 깊어집니다. 노년의 평온은 큰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마음을 가볍게 하는 선택에서 옵니다. 오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오늘은 억지로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 오늘은 과거 이야기를 조금 덜 꺼내는 것. 그런 작은 내려놓음들이 삶을 바꿉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사람, 덜 미워하는 사람, 덜 집착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제는 삶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저녁에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려놓을수록 삶은 조용해지고 조용해질수록 노년은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존중받는 노년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중은 요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노년에 존중받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으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노년의 모습도 분명 존재합니다. 늘 과거의 직함을 꺼내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끊고 가르치려 드는 모습입니다. 그 순간에는 스스로 당당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노년의 품격은 경험을 앞세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이 말 한마디가 대화를 막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언보다 공감이 필요하고 훈계보다 이해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을 뿐입니다. 존중받는 노년은 자기 주장보다 자기 절제를 먼저 배웁니다. 말을 아끼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세계를 인정해주는 태도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설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노년은 권위를 세우는 시기가 아니라 신뢰를 남기는 시기입니다. 말없이 지켜봐주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존중받으려 애쓰기보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태도는 언젠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자리, 허영의 자리, 분쟁의 장소, 그리고 과거에 머무는 마음에 대해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보며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도 자식의 성공도
왕년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였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미움이 남아있지 않고 억울함을 곱씹지 않으며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사실에 조용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유함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흔히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황혼은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색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필요한 것을 비워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리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의 나를 증명하느라 현재의 나를 지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한 하루, 따뜻한 차 한 잔, 천천히 걷는 산책길, 아무 일 없었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는 저녁.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노인이라고 가볍게 여기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시야가 아직 좁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훼손되지 않듯 타인의 말이 여러분의 존엄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자신을 아끼십시오.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남은 생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맑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부터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